한국 소녀가 마늘 냄새 때문에 비행기에서 쫓겨났는데 기장이 전화 한 통 받고 나서 벌어진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미국에 가요. 꿈만 같아요. 18살 이지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부풀어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기 입학이라는 꿈같은 기회를 얻은 지연에게 이날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철민은 손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철민은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였죠. 전쟁 후 미국에 정착해 사업을 일군 그는 지금도 여러 기업의 이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업계에서는 숨은 실력자로 통했지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죠. 지연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음식 잊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며 멸치볶음이며 다 잘 싸뒀으니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던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 손맛이 깃든 밑반찬들이 가득 담긴 밀폐용기들을 보니 벌써부터 고향의 맛이 그리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학업과 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공항 라운지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미국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숙사 배정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연구시설들과 무제한적인 학습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철민은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던 자신이 전쟁을 겪고 이국 땅에서 성공을 일궈낸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죠. 특히 똑똑하고 착한 손녀 지연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 탑승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메고 일어서며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죠. 탑승구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충격적인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단지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만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탑승구 앞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연은 이코노미석 티켓을 손에 쥐고 줄을 서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백인 승객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지연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지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탑승구에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티켓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젊은 여성 승무원 제시카가 지연의 차례가 되자 티켓을 받아들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지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제시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권하고 티켓 다시 확인해보세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서류들을 다시 내밀었죠. 제시카는 유독 오래 서류를 들여다보며 옆에 동료 승무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시안 학생이네요. 요즘 이런 승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시카가 옆에 승무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죠.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지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년 백인 남성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지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시카는 지연의 서류를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대기해주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지연을 한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순조롭게 탑승하고 있는데 유독 지연만 따로 세워두는 상황이었죠. 지연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지연을 무시한 채 다른 업무를 계속했고 지연은
홀로 탑승구 한편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입학이라는 꿈의 시작이 이렇게 차가운 시선과 차별로 얼룩지고 있었죠. 설렘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갔고 지연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시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친 상황에서 혼자만 남겨진 채 서 있기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시카는 지연을 째려보며 동료들과 뭔가 심각하게 상의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탑승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요. 제시카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라 자신을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싸준 김치와 반찬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탑승을 거부당할 정도는 아니었죠. 더군다나 한국 음식 냄새를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승객들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코를 막는 신으를 하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고 다른 승객들도 지연을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 보듯 쳐다봤죠. 정말 냄새 지독하네. 집에서 뭘 먹고 다니는 거야? 아시안들은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 승객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지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제시카에게 다시 호소했죠. 이건 차별이에요. 저는 정당한 승객이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요소가 있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음 비행기를 이용해주세요. 지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늦으면 안 되는데 다음 비행기는 이틀 후였죠.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대학교 입학을 위해 가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요. 지연의 절규에도 제시카와 다른 승무원들은 무표정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주변 승객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고 지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미국행이 이런 굴욕으로 시작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연은 탑승구에서 멀어지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공항 한편의 의자에 주저앉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스탠포드 대학교 입학이라는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한 모욕이 가슴을 찢어놓았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만은 달랐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는 지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어떤 일이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벌써 비행기 탔을 시간인데? 철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녀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죠. 할아버지, 저 비행기 못 타요. 마늘 냄새 난다고 쫓겨났어요. 지연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차별적 태도부터 다른 승객들의 조롱까지 당한 모욕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말하면 할수록 분노와 절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철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죠. 베트남 전쟁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분노였습니다. 지연아, 지금 어느 항공편이고 항공사가 어디냐? 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코를 훌쩍이며 항공편 정보를 알려줬죠.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해결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철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죠. 이미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친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공항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고
자신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전화를 받은 철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손녀가 당한 모욕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우선이었죠.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며 쌓은 경험과 인맥이 이런 때를 위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서재로 향해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쌓아온 인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특히 항공업계에서는 그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당 항공사의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죠. 비행기는 곧 출발할 예정이었고 일반적인 경로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철민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내부 전화번호부를 확인한 철민은 해당 항공편 기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항공업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숨은 실력자였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마이클 톰슨 기장님이십니까? 철민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완벽하게 익힌 언어였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직통번호를? 톰슨 기장은 당황했습니다. 기장의 직통번호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이철민입니다. 지금 귀하의 항공편에서 제 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민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톰슨 기장은 이철민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죠. 항공업계에서 이철민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철민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설마 그 이철민님이신가요? 톰슨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여러 항공사의 대주주였고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출신으로 미국에서 거대한 사업 제국을 일군 인물이었습니다. 제 손녀 이지연이 마늘 냄새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철민의 질문에 톰슨 기장은 당황했습니다. 승무원들로부터 간단한 보고는 받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톰슨 기장은 서둘러 승무원실로 향했습니다. 이철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항공업계에서 이철민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여러 항공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제시카, 지금 당장 여기로 와. 기장의 급한 목소리에 제시카는 당황하며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톰슨 기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죠. 아시안 승객 탑승 거부건 말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시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마늘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탑승을 거부했을 뿐이에요. 톰슨 기장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철민에게 돌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철민님, 승무원 측에서는 다른 승객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기장님,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철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큰 어른이시죠. 그렇다면 제 손녀가 당한 일이 단순한 민원 처리였는지 아니면 인종차별이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톰슨 기장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철민이 화를 내면 자신의 경력은 물론이고 항공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죠. 더군다나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장님, 저는 지금까지 조용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철민의 말에는 협박이 아닌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러 항공사의 주요 주주였고 그의 한마디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톰슨 기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고 단지 아시안 승객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철민님,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즉시 상황을 바로잡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톰슨 기장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시카를 포함한 승무원들을 긴급 소집하고 상황을 설명했죠.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공항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만 이미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자신이 마치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탑승구 쪽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를 비롯한 승무원들이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지연을 찾기 시작했죠.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지연 승객님, 이지연 승객님 계신가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을 들자 제시카는 허겁지겁 달려왔죠. 승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시카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까까지 차갑게 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즉시 탑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마늘 냄새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히 모시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시카뿐만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도 모두 나타나 지연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톰슨 기장까지 직접 나와서 고개를 숙였죠. 이지연 승객님, 기장 톰슨입니다. 저희 승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히 대하고 있었죠. 또한 불편함을 드린 보상으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해 드리겠습니다. 톰슨 기장의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1등석으로의 업그레이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승무원들은 지연의 짐을 정중히 들어주며 1등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아까까지 지연을 조롱하던 승객들은 이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1등석에 앉은 지연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가 뭔가 하셨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시카는 극진하게 지연을 모시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 같았죠.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한 후 톰슨 기장이 직접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기장이 1등석에 직접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지연 승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했죠. 실은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톰슨 기장의 말에 지연은 역시 할아버지의 힘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철민님을 아시나요? 저희 항공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십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항공업계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처음 들었죠. 할아버지께서는 베트남 전쟁 참전 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항공사의 주요 주주시죠. 톰슨 기장의 설명을 듣던 지연은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자상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던 것이죠. 특히 우리 항공사에는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저희로서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항공사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종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할아버지의 지위와 상관없이 사과드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톰슨 기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착륙 후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전화기 너머로 철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네, 할아버지.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지연은 이번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해당 항공사는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했고 인종차별 방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지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차별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지연의 이야기처럼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용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